안녕하세요. 저런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연일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 매일매일 오르는 느낌인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2.5% 오르면서 거의 시가총액 1위인 애플과 견줄 정도로 많이 커졌거든요, 규모가. 네네. 이러다가는 애플을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불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번 타임에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조만간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 1위 위치를 좀 탈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약 이번에 또 1위에 등극하면 2021년 11월이 마지막 1등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네. 뒤바뀌었는데 다시 한번 2년여 만에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커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계속 올라다 보니까 그 시가총액이 애플의 턱밑까지 좀 도달했거든요. 네. 애플은 2조 8,900억 달러 부분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조 7,400억 달러이기 때문에 불과 차이가 1,500달러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네요. 언제라도 지금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12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50% 올라갔고요. 애플은 반면에 그 절반 24.5%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기세가 기세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애플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러셀 2000이라는 건 미국에서 시가총액 대충 1000등부터 3000등까지 2000여 개의 주식을 합친 시가총액보다 넘어선 두 개 종목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등극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에 관해서는요. 지금 네. 월가에서요. 전체적으로 매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홀드 의견, 보유 의견도 2명 있지만은요. 매수 의견이 전체적으로 30명이 넘기 때문에 압도적인 매수 의견을 갖고 있겠고요. 3분기 실적 발표 지난번에 났었는데 이후에도 최소 5곳은 목표 주가를 올리고요. 한 곳은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여전히 좋은 회사고 훌륭한 회사임에 틀림없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확실하게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객이 탄탄한 반면에 애플은 뭔가 지금 구독도 있지만 아직은 어떤 제품 판매인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지금 몇 분기 연속으로 좀 감소하고 있고 아이폰도 생각보다 이번에 덜 팔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걱정거리가 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여하튼 애플 분명히 좋지만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최소 3곳이 목표 주가를 내리기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매수 의견이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세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상대적으로 강하더라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애플은 지난주에 이제 해갖고 배당락을 받았어요. 애플은. 근데 이 배당을 받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바로 이번 주에 미국 기준으로 보면 15일이 배당락이거든요. 네. 미국 기준으로 14일까지 우리나라도 화요일, 수요일 새벽까지 사시면 여러분들이 배당을 이번에 받습니다. 물론 배당 규모 자체는 크지 않고 배당 수익률은 한 0.9%밖에 안 되지만 주당 배당 한 0.7달러 정도 나올 텐데 이 배당 지급은 12월 14일이기 때문에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 받으시면 이번에 투자를 하시면 배당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오를 가능성도 높아지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배당을 꾸준히 올려왔던 회사고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없는 세상을 지금 견디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주주가 되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시가총액 1위를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애플도 좋은 회사기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정말 오랜 기간 네네. 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빅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에서요, 미국 국채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시장에 앞으로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호전이 약진해 보면 악재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무디스 기준으로 보면 트리플 A, 그래서 최고 등급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최고 등급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뭐 긍정적이다, 뭐 안정적이다, 부정적이라고 얘기해서 향후에 뭔가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약간 경고성 멘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무디스가 한 것이 안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약간 부정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좀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다라는 것이 일단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결국은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고요. 저 정부 저치를 주치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세입을 늘리면서 일단 정부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가시적 결과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의 채권, 미국의 국가 채권에 대한 전망 자체를 좀 하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현재 수준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늘어나거나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다른 신용기관과 마찬가지로 아예 투자 등급을 내릴 가능성을 분명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등급을 유지한 것은 경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든가 그리고 미국 경제제도의 견고함 그리고 기축 통화로서의 어떤 달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트리플 A 최고 등급을 유지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고성 발언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 채권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좀 이해하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미국의 시가총액은 지금 전체 시장에서 미국 전체 그 소위 이머징 마켓을 제외한 소위 디벨롭드 마켓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까지 포함한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이 65% 정도 됩니다. 와. 시가총액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회사, 큰 나라들 다 더해봤자 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미국은 신용 그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중이 오히려 최근에 좀 커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그리고 일본이 한 5%, 영국이 3.6%, 중국이 3%, 프랑스가 2%, 다른 나라 25%, 우리나라 이 안에 들어서 우리나라 1.5% 정도 내외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압도적인 미국의 시가총액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미국의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는 끝도 없이 들으잖아요. 뭐 적자가 네. 커지고 뭐 무역 적자다 이야기 들었지만 그런 것도 수십 년째 똑같이 듣는 얘기라고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와중에 미국의 비중을 좀 꽤 갖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국도 좋죠. 한국도 좋지만 한국보다는 저는 오히려 미국 비중을 늘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나 재테크의 장기적인 성장성, 특히 안정성 측면에서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단점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공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얘기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논쟁을 끼어들 마음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은 공매도가 지금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늘 말씀드리지만 이익의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지고 그리고 그 나라의 정책,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갖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 비중을 좀 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걱정되고 흔들려도 미국은 미국이다. 네네. 미국의 비중 정말 큽니다. 60%가 넘어가는데 이 점 때문에 앞으로 좀 뭔가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계속 견고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이야기 가져왔는데요. 중국과 계속해서 거래를 시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중국 규제로 인해서 기존에 이 저사양 칩마저 네, 중국의 맞춤형으로 만들었던 저사양 칩마저 또 수출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또다시 네. 새로운 칩을 개발을 해서 중국에 수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은 포기할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젠스랑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 미국의 어떤 그런 규제가 있고 물론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정책을 쫓아가는 것이 뭐 민간 기업의 역할이죠. 그게 네. 그래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포텐이 분명히 큰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얘기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셨던 저사양에 대한 그런 어떤 수출의 제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거나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재무적으로 큰 영향이 미칠 건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팔 곳은 많다는 얘기하고 있고 언제라도 제도에 맞춰서 수능하는 결과가 있을 텐데요. 이번 주말에 새로 나온 뉴스 보면 블룸버그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무슨 수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정확한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스펙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는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거라도 회피하는 방법을 뭔가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스펙 같은 거 우리가 알 필요 없겠고요. 이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유통업체 이런 데 쪽에서 조만간 중국에 물건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 이렇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약간 짜증 나겠죠. 하지 말라는데 뭔가 또 방법을 찾았다는 자꾸 건데, 방법을 찾아가요. 뭔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걸 하겠다는 건데 모르죠. 네. 이게 될지 아니면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규제하는 걸 나올지 알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뉴스 하나에 있겠고요. 또 네. 한 가지 또 재미난 뉴스가 또 하나 나왔는데 오늘 블룸버그 발에서 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이 한 두세 달 전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한 중국의 한 그 스타트업 그런 AI 관련 연구를 하는 그 회사가 이런 걸 미리 선견 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한 18개월 동안 쓸 엔비디아 칩을 엄청나게 사놨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미. 예, 이미 사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제 뭐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상장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네. 미국에 상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여태까지 중국에 엄청 큰일 날 거란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꼼수들을 해놓은 애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보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네. 그만큼 엔비디아 칩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넘쳐난다라는 걸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참고적으로 보면 엔비디아의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주가가 엄청 올라갔지만 눈높이가 이익 전망이 높아지면서 진짜 최근에 불과 올라갔다 하더라도 30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시는 무슨 새롭게 흑자 전환됐다라거나 흑자이 될 거나 하고요. 꿈의 그 주식들은 뭐 100배, 200배 되는 걸 여러분들 많이 이미 하고 계시는 건데요. 실제로 엔비디아는 지금 올라봤자 30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리 막아돼도 중국의 수출은 좀 아예 막아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칩을 워낙에 원하는 중국 기업들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칩 좀 줘라고 네네.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엔비디아 인기 상당하다라는 점 오늘도 느끼고 갑니다. 네, 그렇다면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 반만을 남기고 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네네. 시장의 화두가 됐습니다. 이제 이 금리 인상 끝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퍼지면서 좀 안도감도 들어왔었는데요. 아니다. 금리 인상 안 끝났다.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최근 2주 동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거든요. 네네. 최근 뉴스만 보면 미국 주식이 엄청 올라간 것 같고 계속 올라간 것 같지만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요. 주시장 미국 시장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 미국 시장이 왜 떨어졌냐면 그때 금리가 계속 오른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경고를 했다. 그럼 유가가 오르다. 전쟁이 엄청나게 많은 얘기 나왔지만 불과 2주일 만에 주가가 급반등을 했거든요. 불과 2주 동안 올라간 폭이 한 7.5% 정도 주가가 회복을 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렇게 왜 올라갔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주가 올라가는 건 딱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미국 주식이 올라간 건 첫 번째는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익 전망이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해서 나왔던 금리인데요. 네. 금리가 계속 올라갈 줄 알았더니 최근 들어서 빠른 속도로 실세 금리가 좀 10년물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익이 증가하는데 금리가 내려가니까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전전주가 한 17.5배, 6배였다 그러면 지난주 말 기준으로 보면 PL이 18.0배까지 올라간 것은 네. 이익의 증가가 조금 있었고 금리가 내려간 효과가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일부 연준 인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리 올라가긴커녕 금리가 내년에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죠. 사실 여부랑 가봐야 되죠. 믿고 있는 네. 건데 거기에 일단은 우리가 유의할 점에 한번 체크할 포인트가 이번 화요일 날이죠. 14일 날 발표할 CPI에 관심 집중된다 보셔야 되겠고요. 미리 한번 확인드리면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1%, 네. 전년 동기 대비 3.3% 정도 높아질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전월에 나왔던 지난달 수치보다 조금씩 낮아지는 거 되겠고요. 근원이라 그래서 코어 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4.1% 늘어날 거라고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몇 개월의 인플레이션의 하락에
시각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다고 너무 확신을 가지면 안 돼라는 경고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나오는 CPI가 조금 더 예측한 대로 조금 더 낮아지는 것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금리의 추가적인 하락 압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ING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CPI가 2% 초반까지 수준까지 훅 떨어질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지난 주말에 발표할 정도로 네.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이 상당히 생각보다 좀 빨리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이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하나 지금 재미나는 거 보여드리면 9월에 점도표가 있습니다. 9월에 점도표가 있기 때문에 12월 13일 날 마지막 FOMC에서 점도표를 찍겠지만 그 점도표상 불과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네. 점도표상에서는 내년도 말에 정책금리의 목표치가 5.1%였습니다. 미디안이 5.1%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가 페드 워치 2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옵션을 통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년 네. 말에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4.65, 4.7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네, 나네요. 그 괴로다가 0.4% 정도 이상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준의 점도표 그리고 제롬 파웰 의장의 몇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미국 주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고 네. 만약 이걸 반영되는데 첫 번째 시금석이 이번에 CPI 발표에서 어느 정도 또 방향성을 찾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분명히 미국 주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주시장에도 호재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기대셈이고 아마 12월 17일 점도표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자리를 찍어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 하락은 호재임에 분명하지만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급하게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베팅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똑같이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곧 나올 CPI 지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이 CPI에 좀 달려 있을 텐데요.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왔고 그래서 시장이 오르기는 했는데 실제로 뭐 금리가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이에 그렇죠. 대해서 너무 과하게 좀 레버리지라든지 그런 위험성 투자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빅뉴스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빠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